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이들 여러분, 현재 고1 학생들인데요. 이번 10월 28일에 보도자료로 서울대가 정시에 어떤 특히 입학 전형의 변형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고를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에만 10년 이상 있고 외고 분당권 그리고 현재도 성남 의뢰 쪽에서 지금 있는 현직 교사로서 입시 컨설팅을 지금 해주려고 선생님이 긴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서울대가 지금 제시한 입학 전형 변형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시 수능에서 수능만 잘 보고 서울대 합격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지금 입학 전형으로 발표했어요. 자, 이 서울대가 발표를 했다는 거는 저는 서울대 안 갈 건데요. 저는 그 다른 학교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저희가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는 입학 전형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서울대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는 대업을 통과해서 저 다른 학교에까지 엄청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선생님 모교인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학교, 서성한이부터 중경외시 각종 많은 학교들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교가 모자라서 대학을 못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단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우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대학교에 있어서 저는 이런 입학 경쟁 사회에 치우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인생 상담으로 할 거고, 오늘 볼 거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예비 고1 중3 학생들, 그리고 보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서울대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시 모집의 수능 100%가 아닌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위한 교과평가를 도입한다는 거. 도대체 교과평가는 어떻게 산출해서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2023학년도 입학 전형 개요를 우선 보실 것 같으면, 이제 교육부의 정책상 정시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 국가 정책이 정시를 확대하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가장 제 선도 대학인 서울대에서도 정시를 확대를 하고 싶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교과를 어떻게, 수능 플러스 교과평가, 교과 반영 방식이 바로 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연세대나 고려대, 그 후에 선생님이 지금 이어서 방송 입시 컨설팅 입학 전형 방송을 지금 진행할 건데요. 연세대나 고려대는 어떻게 할지, 그게 관건이에요. 자, 이쪽에 있는 부분을 보실 것 같으면 우선 입학 전형 개요를 잠깐 볼게요. 우선 정원내랑 정원외가 있고요.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정시 모집 정원내만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정원외는 인원이 적으니까 우선 이 얘기는 뒤로 하고, 기회균형에서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에서 학종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학종의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거고요. 우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고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마 가군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전형에 두 가지가 있는 수능 위주에서도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나올 거예요. 지역균형은 이제 학교정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학교정 추천을 할 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교 블라인드제가 있긴 한데, 고교 블라인드제가 있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학교 수준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목고에서 왔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팩폭으로서 모든 대학에서 특목고 좋아합니다. 특목고에서 내신을 많이 못 따도 그 부분을 교과 수준으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선생님도 지금 일반고 선생님이에요. 물론 특목고 외고에도 근무를 했지만 현재 일반고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계속 공부에 매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능 위주 전형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고요. 우선 정원에는 이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가장 관건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바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에 정시, 수능 100%가 아니라 교과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부의 수준이 입학, 입시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죠. 탈락을, 합격, 불합격. 수능 만점자도 합격 아니고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서울대 입시사정관이라든지 교수라면 만점자 뽑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만점자들 중에서도 내신이 정말 엉망이에요. 교과 내신이라든지 이걸 소위 넓게 말해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과 이수 현황, 이거는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냐, 교과 학업 성적, 편차 수준이랑 표준 점수에 의한 원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 각 교과 선생님들이 보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부분이 엉망이라면 이 학생 과연 대학교에 와서도 제대로 학업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죠. 우선 만점자도 지금 불합격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서울대에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우선 관건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서울대의 인기학과인 경영대나 의대나 이런 데는 점수를 좀 높게 보겠죠. 하지만 이게 만점자라고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중시해야 되고, 왜냐면 생기부가 반영되니까. 근데 이제 또 우리 비인기과들 있잖아요. 아마 비인기과들이 변수가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비인기과들이 수능 점수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약간 이런 교과평가를 반영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능 점수가 벌어졌던 것들이 이제 약간 조정이 되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생기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창체를 제외한 부분, 창체를 제외한 비교과라든지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과 학습 발달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과세특이라든지 교과 이수,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전공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교과 학업 성적,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선생님이랑 좀만 더 보면은요, 우선 여기 볼게요. 우선 수시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시에는 이제 소위 우리가 학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시 모집에 여기 보면은 우선 1단계는 70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1단계 성적으로 70점이고요. 면접 30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관건은 바로 수시에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데요. 왜 서울대 수시에서 최저 학력을 완화했는지, 전에는 절대 이것을 고수했죠.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렵죠. 예를 들어 1, 3, 2 이런 게 있어요. 1등급 국, 수, 영 이런 식으로 1, 3, 2 이런 식으로 맞는 것보다 솔직히 2 이게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3개 영역 등급 합을 7등급으로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즐겁게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왜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을, 수능 최저를 완화했을까? 이거는 뭐냐면, 우선은
수능 최저 학력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정시로 이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시 인원, 수시 아이들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최저 완화의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2022 최저는 솔직히 지금 어렵고요. 왜냐면 222, 132보다 222 이런 거 2등급 이내 하는 건 지금 현 고의로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는 우선 학교 수준이 이제 학생을 뽑는데 어떤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쓰였.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준만 갖고 학생들을 뽑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능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좀 더 수시에서 확보를 해서 정시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 있고 정시로 넘어가 보면요. 정시가 진짜 지금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수능 만점 맞으면 정시 100%니까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시가 우선은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게 돼요. 자, 지역균형 전형은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학교에 몇 명이 있어요. 엄청 몇백 명씩 있는 학교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적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조금 뽑으니까 경쟁률이 낮지 않겠냐. 낮으니까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런 애들을 추천한다는 건 거의 탑이죠. 탑. 그러니까 수능 점수 무조건 월등하게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조금 뽑는다고 무조건 쉽다? 이거는 아니죠. 다만 경쟁률은 낮지만 진짜 R이죠. R. 하지만 일반 전형은 우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뭐 A, B라든지 약간 삐끗한 친구들 점수가 약간 조금 안 나온 친구들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엄청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모집 단위는 이렇게 다양한 과가 있고요. 인문대, 사회과학, 뭐 공과대, 뭐 약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가장 관건이에요. 자, 이 바로 지역균형 전형은 40점을 글쎄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교과. 다만 이 숫자는 그냥 단순 정량 평가가 아니라 학업 정성 평가로 뽑는다는 거. 그리고 교과 평가를 어떤 수치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이제 앞으로 발표를 서울대 보도자료 대기업을 통해서 이제 통과한 후에 발표를 할 텐데요. 그 부분이 정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의 학업 정성 평가를 적용한다는 거죠. 정시에 있어서 생기부가 중요해야 된다는 거. 서울대 가려고 수능만 잘 봐서 서울대 가는 시대 이제 끝났다. 생기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어서 생기부 잘 받는 법을 영상으로 제작할 거예요. 자, 여기 뒤에서 이어서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 산출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점수를 나눠요. 근데 여기 보면 AA, AB, BB 있죠. 우선 10점 만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게 좋은 거겠죠. 자, 여기서 A와 A라는 거는 결국 2명의 사정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둘 다 합쳐서 점수를 잘 주면 10점이 나오는 거고 한 분은 조금 안 좋게 주면 8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교과평가를 이렇게 점수를 한다는 거예요. 수능은 수능 점수대로 나올 거고 그럼 교과평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는 그 내신과 또 다른 뭐 과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교과평가가 여기 10이면은 그래도 안정권에 당연히 드는 거겠죠. 2명 뽑는 이 지역균형 전형에 있어서요. 하지만 여기 8점이 나왔다. 한 사정관이 점수를 살짝 짜게 줬어요. 요런 경우는 살짝 간당간당한 거죠. 서울대 이거 정시로 치기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선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여기 10점은 맞아야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확보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서울대 입시 자료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울대 입시 자료는 전체 대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입시 보도 자료를 눈여겨보고 이 서울대 입시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고대가 방침을 내릴지 정말 관건인데요. 이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정시모집 일반 전형을 보실 것 같으면 여기 2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40점이었잖아요. 지역균형에선. 근데 이제 수능을 우선 2배수로 뽑는다. 이 숫자도 지금 어떻게 측정할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성적을 8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점만 한다는 거죠. 아까는 수능 점수를 40점, 60점, 교과 전형 2명 뽑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근데 여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로 총점을 낸다는 거, 이 부분. 2배수를 뽑을 때. 그리고 교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잠깐만요. 지우고 같이 볼게요. 교과 평가에서 여기 보시면요. 5점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죠. 아까 10점씩이었잖아요. 18, 6, 4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5, 4, 3, 1.5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간의 차이가 여기는 지금 1점 차이잖아요. 1점. 근데 여기를 보시면 2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반 전형에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도 간당간당한데 일반 전형에서는 약간 두 분이 만점을 주지 않고 한 분이 약간 삐끗한 4점까지 약간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지 않나. 일반 전형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수능 점수가 월등하다면 교과 평가 점수에서 4점이 떠도 약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기부 수준이 약간 부족할 경우는 일반 전형을 지원해라 이런 얘기죠. 아까 말했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조금 뽑기 때문에 우선 생기부가 진짜 빵빵하고, 왜냐면 수능 성적도 6대 4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80대 20이니까 교과평가가 살짝 삐끗해서 4점이 나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2배수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표준 점수, 요게 또 관건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추천을 받지 않는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일반 전형의 경쟁률은 여기까지도 도전을 해보라고 했죠. 아까는 10까지밖에 안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엄청날 것이다. 경쟁률. 그 얘기는 결국 눈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 고1 학년, 2023학년도 입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최초로 고1 학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관건은 뭐냐면 교과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반영을 할지 그거에 대한 추가 발표를 서울대는 하지 않았어요. 보통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 이런 얘기를 굳이 언급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를 서울대에서는 굳이 하지 않지만 이미 그게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이쪽은 좀 넘어가고요. 정시무직의 교과평가 방향을 간단하게 보면 우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관건이에요. 생기부에서 이것만 반영한다는 거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이수 상황, 그리고 교과 학업 성적, 이게 바로 편차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편차 수준. 세부 능력 세특이라고 하죠. 과세특.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건 개세특,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어가지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적 관련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보지 않고 창체 안 본다는 거예요. 창진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만약에 내가 나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에 들었어요.
내가 사회문화 탐구반에 들었어요. 뭐 과학탐구 실험반 들었어요. 동아리에서는 평가 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활동 전공 적합성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선 서울대 발표예요. 연고대라든지 다른 대학은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봐야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전국 적합성을 본다고는 하진 않아요. 허나 전공 여기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전공, 이수 과목 뭘 했냐에 따라 대학교에 와서도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학업을 이수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지속적 지속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학업 수행 능력을 볼 거니까요. 대학교에 와서도. 그래서 학업에서 전공성을 본다는 거죠. 학교 활동에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로는 채우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생기부에서 신경 쓰고 어떤 부분을 학업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렇게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 전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할 거예요. 학업 전공. 아시겠죠? 자, 이 부분 같이 보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선 교과 이수 개편을 우선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이시면요. 우선 문이과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현고 1부터. 자, 여기 정원 모집을 공통으로 한다는 거고요. 탐구랑 생활교양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 인문계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할 거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자연계 친구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관건은 뭐죠? 인문계 친구들도 과학을 이만큼 이수할 것이고 자연계 친구들도 이만큼 전공을 이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 특히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과목 선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연계 친구들도 지금 제2외국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선 교과 이수 수준 1은 이렇고요. 교과 이수 기준 2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우선 수학, 과학 여기 있는데 잠깐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여기 보시면 수학과학, 사회 중에서 수학 보면요. 일반 선택 4과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진로 선택 뭐 이런 거는 뭐 기하라든지 고급 수학, 뭐 심화 수학 이런 과목이 일선 학교에 있겠죠. 그리고 과학과 사회 이런 건데 우선 앞에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이렇게 요 앞에 있는 게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고 친구들 팁을 주면요. 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 과목 따기가 힘들긴 한데 여기 보이시지만 교과 이수 현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외고에서는 뭐 AP라든지 뭐 미시, 거시, 뭐 이런 국제 이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하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러면은 이렇게 AP, 미시, 거시, 국제 과목들을 선택해서 심화 전공성을 보여주고 진로 선택에서는 과학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특별화된, 특성화된 그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서울대에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선생님이랑 이렇게 미술음악대학은 다음 편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을 조금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입시를 하고 결정하고 연고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부분을 입시 전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입시 컨설팅 부분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